자, 일단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좀 리뷰를 해드렸다,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삼성전자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좀 상승 흐름을 좀 좋게 보여줬는데 현재는 좀 약간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. 0.48%로 이제 강보합을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. 자,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독일에서는 자체적인 생산 쪽으로 좀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. 반도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요즘에는 그 7나노 이하로 좀 초미세 공정으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TSMC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전 세계전 두 군데밖에 좀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에서 독일에서 그 부분들을 이제 생산까지 맡아서 대응한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좀 걸리지 않겠냐. 우리가 단순하게 좀 옆에 있는 중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. 중국이 그동안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해오다가 2015년도 들어서면서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.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? 싱화유니를 비롯해서 여러 업체들 최근에 부도를 또 맞기도 했었고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못하고 그리고 실제로 중국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미국 쪽의 장비를 많이 또 도입을 해서 쓰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블랙리스트에 좀 올라가는 기업들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반도체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. 중국 쪽에서. 그래서 반도체 굴기를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오랜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어느 정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. 그 부분에 비해서 지금 이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진입 장벽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요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고 쇼티지 현상이 좀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이지 유럽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는 좀 약간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넓게 좀 우리가 광범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아무튼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해서 저는 10만 전자를 외치고 있는데 충분히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. 좀 홀딩 대응을 좀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리고 TY홀딩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TY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가지고 나왔던 이유가 이제 자회사들 때문이죠. 자회사 이제 건설업체인 태형건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TSK 코퍼레이션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굵직한 폐기물 쪽으로서는 상당히 좀 큰 회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TY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.5% 반등 좀 주고 있는데 계속 홀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. 자, 그리고 EST도 잠깐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EST 같은 경우에도 파워 테크닉스라는 이제 자회사 SRC 전력 반도체 때문에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좀 생산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좀 쓰여지고 있다는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좀 활용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S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긴 하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성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트렌드를 좀 이끌어 나갈 만한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리고 휴캠스를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휴캠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최근에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그렇다면 휴캠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될 게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. 휴캠스도. 자, 아무튼 실적은 꾸준하게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. 오늘도 마이너스 1.1%를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좀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 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좀 꾸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박셀바이오를 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. 박셀바이오를 말씀드렸는데 자,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1.8% 마이너스 1.8%를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지금 현재 62평 쪽에서는 한번 좀 저점을 잡고 상승 흐름 좀 가져갈 수 있는 위치니까요. 계속 박셀바이오는 보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신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신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자, 보게 되자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.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
자, 그 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LG전자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. LG전자를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5%나 올라왔습니다. 지금 현재 뭐 16만 5천 원인데 16만 5천 원 좀 매수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. 자, 동사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료 화면을 좀 보겠는데요. LG전자입니다. LG전자. 자, LG전자를 오늘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? 다름이 아니라 뭐 다들 아시지만 캐나다에 보면 이제 마그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동사와 같이 합작사를 좀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. 뭐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뭐 2022년, 2030년까지 조 단위의 매출을 좀 보여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이 된 부분들이죠. 뭐 아무래도 그동안 애플카에 대한 수혜가 합작사, 마그나와의 합작사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금 현재 떨뜨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? 애플과의 관계가.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LG전자가 좀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 빈틈을 공략을 해서 지금 현재 LG전자를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자료를 좀 현재 보게 되면 자, 그리고 LG전자에서 우리가 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.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. 그동안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에 진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동안 다른 사업부 쪽에서 수익 난 부분들을 혼자서 좀 깨먹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? 뭐 그 정도로 매년 MC 부분은 매년 적자를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조 단위의 적자를 보여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7천억이 넘는 손실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2019년 같은 경우도 조 단위 손실, 작년 같은 경우도 8천억이 넘는 손실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 부분만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아주 크게 좀 나아질 수 있는 뭐 부분들인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.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좀 오늘은 이제 이런 모바일 쪽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분 쪽에서 LG전자가 앞으로의 좀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 한번 좀 기대해 보면서 대응해볼 만한 또 기술적으로도 좋은 움직임이니까요.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고 뭐 그런 흐름들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자, LG전자 오늘 그 현대차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저 LG전자도 또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나스닥 기술주들도 또 다시 좋고 결국은 뭐 LG전자도 좀 시장이 좀 계속 가져야 개별적으로 가지는 못하고 시장이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술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? 뭐 일단 저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어차피 지금 이제 뭐 기술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삼성전자, 뭐 반도체, 뭐 2차 전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뭐 미국의 나스닥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랑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아무튼 지금 현재 뭐 이런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고요.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전자 그 외에도 우리가 2차 전지 쪽 을 계속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흐름들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.